안녕하세요. 오숙영어 오숙쌤입니다. 어머님, 1년 만에 스카이를 가는 일은 없습니다. 1년 만에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1년씩만 땡겨 쓰자고요. 여기저기서 우리 애는 중1인데 고2 모의고사 1등급이야. 야, 넌 좋겠다. 우리 애는 중2인데 수학진도 아직 고1밖에 못 뺐어.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흔들리시나요? 그리고 지금 내가 우리 애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의대반이다 뭐다 과도한 선행으로 위축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보고 고민을 하시는 것부터 어머님들은 관심이 있는 거고요.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단, 우리 징검다리 학습법은 꼭 지켜주세요. 징검다리 학습법이란 초등고학년은 예비 중1, 중1은 중2, 중2는 중3, 중3은 고1 이렇게 딱 한 학년만 앞으로 먼저 뛰어드시는 겁니다. 어머님, 이건 기본이에요. 이 정도 선행은 선택 아니고 필수입니다. 아이고, 이 선생님 강사니까 또 선행 강조한다. 에이, 어머니, 제가 대치동에 있으면서 과도한 선행으로 무너진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직업이 중고등학생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지금 어머님들의 자녀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에요. 자, 이 친구들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전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제 아이는 그렇게까지 선행 안 시킬 거예요. 그러나 지금 딱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저도 무조건 시킬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이가 왜 징검다리 학습법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선배맘, 고등학교 어머님들이 하시는 그 후회 절대 안 하실 겁니다. 어머님들, 이제 스피킹은 잠시 떠나보낼 때가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때로는 영유부터 해서 우리 어학원 보내면서 시간, 돈 얼마나 많이 할애했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우리 한국 교육과정은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말하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말하기 실력이 적어도 한 6년 정도는 퇴보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 특목 국제고를 가지 않는 이상 말이죠. 대부분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쵸? 중학교부터는 영어의 5가지 영역을 밸런스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어의 5가지 영역은 바로 어휘, 문법, 독해, 듣기, 서술형 명작입니다. 물론 5가지를 동시에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시점에 어디를 힘을 줘야 하는지 요거를 계속 영상을 통해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먼저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죠? 문법입니다. 그리고 독해죠. 많은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문법과 독해 교재를 선정하실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책은 뭘 선택해야 되며 레벨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책 선정은 사실 누구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아이가 어떤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주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 때 영어를 놓지 않았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해가 잘 된다. 어렵지 않다. 조금의 노력으로 충분히 영어 80점 이상은 항상 나온다. 이곳에 해당되지 않는 친구는요, 우선 기초부터 쌓고오기. 초등학교 때 못한 영어 공부, 이거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초 잘 챙겨서 오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한 이 3가지 경우의 학생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 친구들이 바로 징검다리 학습법을 하셔야 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각각 따로 나눠서 로드맵을 짜는 게 아니라 초중고를 이어서 로드맵을 짭니다. 결국 대입이라고 하는 목표를 잡고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 어머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중1 때는 중1, 중2 때는 중2, 중3 때는 중3 공부를 하시면 여기까지는 사실 큰 타격이 없어요. 근데 고1 때 고1 공부를 한다? 이건 원하는 대학 근처에도 못 갑니다. 정말 100% 팩트예요. 지나가던 고등학생 붙잡고 물어보세요. 고1 때 고1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 백발백중 늦었다고 할 겁니다. 왜? 그들이 지금 제일 많이 느껴요. 고1부터 공부해서 서울대를 갔다? 이 비상한 전국 상위 1%도 안 되는 아이들을 붙잡고 일반화시키는 건 이건 반칙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 징검다리 학습법은 무조건 시킬 거예요. 왜? 우리 애가 고등학교 때는 좀 덜 불쌍했으면 좋겠어요. 고등 입시 제도에 조금이라도 따라는 가야죠.
우리 아이가 노력을 했을 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정도, 최상위권을 목표로 삼고 가는 게 무의미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는 만들고 본 게임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징검다리 학습법, 학년별로 문법 커리큘럼을 정해드릴게요. 중1은 시험이 별로 없죠? 이제 놀면 안 돼요. 자, 진도 빼기의 황금기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건 문법이에요. 중2까지는 끝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1 1학기까지는요, 100%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배웠던 내용 반복입니다. 그러니 중1 1학기라고 하는 그 4, 5개월의 시간을 그냥 날리지 마시고 중2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중2 문법 레벨 2를 선택해도 중1 2학기의 그 뒷부분이 반복돼서 나와요. 중2, 우리 중2들은 중3 언니 형아들처럼 공부해야 돼. 문법 중3 거 배우잖아요. 중2 시험 기간을 위해서 따로 문법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3 문법 내용이 중2 문법을 당연히 다 포함하고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중3 거 마스터 하잖아요? 그러면 중2는 그냥 풀리고 중3 거 또 쉽게 가고 심지어 고등학교 문제들도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 제발 쌤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실천해주세요. 중3, 우리 중3은 졸업하고 나면 내가 고1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중3 올라가면 고1입니다. 대체적으로 고1 준비를 언제 하느냐? 여름방학. 중3 여름방학 또는 11월 기말고사 끝날 때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때 선행은 누구나 다 같이 달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우위에 점할 수가 없어요. 중3 문법은요, 제가 고등학생 아이들 가르칠 때도 하는 말인데 문법 안 되어 있으면 중3 문법책 하나 마스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중3 문법이 고1 구문책보다 자세해요. 이것만 잘 끝내면 고등학교 문법 타격 1도 없습니다. 문법 개념을 문장에 잘 적용시켜서 해석하는 연습만 잘 해놓으면 고등독해가 훨씬 수월해져요. 근데 그게 고등독해뿐만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내신 시험, 아직까지는 문법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내신은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3 문법, 요 문법 하나를 정복하면 중2, 중3, 고1, 2, 3 총 5년이 편해진다. 아시겠죠? 사실 제가 공부법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교재 추천도 챙겨오고 어떻게 영역별로 공부해야 되는지도 좀 이런저런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하시는 고민은 사실 강의 뭐 들어야 돼요? 책 뭐 쓸까요? 레벨은 뭘로 하죠? 이게 단골 질문이에요. 뭘 듣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 10년간의 인간과 대치동 경험, 노하우와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누구나 선행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아요. 근데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하는지 그 선행의 선은 모릅니다. 그 기준을 과도한 선행을 하는 친구에게 비교해서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도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징검다리 학습법, 요거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어머님들이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로드맵을 짜는데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수다 떨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고민 있는 점이 있다면 편히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디에서 듣지 못하는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챙겨올게요. 미리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우리 곧 또 봬요.